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 주변의 근육이나 뼈 그리고 인대가 약해지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의 진행 속도도 무척 빨라지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척추 질환의 경우에는요, 서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앉아 있고 또 누워 있는 것 또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나 운동 같은 소소한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일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퇴행성, 노인성 질환, 일상을 망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인 최근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생방송 도중 여러분들의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허리나 목의 통증, 또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죠.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챙겨드릴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튼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척추 질환에도 일단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우리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네. 이 디스크가 손상을 받아서 그 일부가 돌출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병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네,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 저림감이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즉 척추뼈 속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네네. 이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디스크 돌출 외에도 척추관을 싸고 있는 인대라든가 척추뼈 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두꺼워져서 전반적으로 신경이 눌리게 되는 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엉치나 허벅지, 발끝이 저리다라는 증상과 함께 오래 걷지 못하고 조금씩 가다가 쉬었다 해야 되는 것들이 반복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척추 질환으로 허리 통증이 있다면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치료를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증상에 따른 치료법들 단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크게 한 3단계로 걸쳐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단계로는 우리 진통소염제라든가 신경통약 같이 입으로 복용하는 약을 드시면서 물리치료랑 운동치료를 병행해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흔히들 허리주사, 신경주사라고 알고 계시는 경막의 신경차단술부터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같은 주사 시술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이 주사 시술에 좀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 침습,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단계로는 우리가 절개를 해서 뼈를 제거하고 나사못으로 척추 마디를 고정하는 등의 큰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도 있고요. 웬만하면 그 전에 좀 잘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주사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주사 치료,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인대나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됐다가 이게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해줘서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그 과정 속에서 보다 이제 튼튼하게 강화되도록 해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4주 간격으로 6에서 10회 정도 증식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그 좀 기능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증식 주사의 주요 치료 특징에 대해서도 짚어주십시오. 네, 증식 주사 치료는 단순히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대랑 힘줄을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척추의 안전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이제 통증을 보다 낫도록 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비교적 이제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마취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합병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받으면 좋다. 네. 좀 고려할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 손상과 관련된 이제 근골격계 통증 이제 두루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척추랑 관련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나 이제 흔히 뼈 주사, 신경 주사라고 불리는 다른 시술에도 이제 별다른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이제 증식 주사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또 수술하지 않고 만성 통증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관절, 무릎이나 어깨 등으로 이제 수술을 했지만 다시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증식 주사 치료.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각광을 받고 또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좀 치료를 받은 분들 치료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77세 어머님이시고요.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 이제 허리 통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허리뼈 4번, 5번하고 5번 엉치뼈 1번 사이 디스크가 이제 경미하게 돌출이 돼 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이제 디스크 때문에 이제 신경이 살짝 이제 맞닿아 있는 정도인데 뭐 수술을 고려하거나 할 정도로 디스크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요. 네. 증식 주사 치료 이제 3회를 받고 나서 이 만성적인 요통이 이제 해결이 되셨고 우리 증식 주사 치료 이제 종료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통증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77세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증식 주사 치료 잘 되셨고요. 9개월 동안 이제 통증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연세가 조금 젊으신 분의 네. 치료 사례죠? 54세 여성분이시고요. 10년째 이제 뒷목과 양측 어깨 쪽 통증으로 그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이제 MRI 사진과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기서 이제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뼈 쪽에 특별히 큰 문제는 사진상에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요. 증식 주사 치료 이제 5회 시술 이후에 기존에 만성적인 목 통증이 많이 완화되신 상태로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10년째 뒷목과 어깨 통증이 있으셨던 우리 54세 여성분께서도 치료가 아주 잘 됐다는 사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 아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받아보도록 하고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2시 40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올해 네, 연세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55년생입니다. 55년생. 어디가 네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아, 지금. 네. 이렇게 이 왼쪽으로 이렇게 무릎하고 네. 허리하고 그렇게 아파가지고서요. 예, 그 원장님께 직접 어떻게 증상이 언제부터 지속되셨는지 말씀 한번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몸이요, 허리가 어디냐면 저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이 엄지 쪽으로도 아프고, 네네. 왼쪽 무릎하고 그렇게 아파요. 네네. 그래요. 허리가 어떨 때도 불편하신가요, 어머니? 이렇게 일하고 움직일 때 나면 아프고. 일하고 또, 나면 아프시고, 네. 예, 비 올라오기도 이렇게 아프고. 비 올라고 하면 또 아프시고요. 네, 네. 네네. 가만히 누워 있거나 이제 앉아서 이제 가만히 쉴 때는 안 아프신가요? 아, 누워있을 때도 아파요. 누워 있을 때도 아프세요. 네, 네, 네. 그 무릎은 어떻게 네. 무릎을 이렇게 굽히거나 펼 때 더 아프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니, 그냥 일하고 나면 무릎은 아프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비 올라올 때 그렇게 네. 아프고. 쑤시고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뻗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종아리 쪽으로 아파요. 종아리 쪽도 아프세요. 네, 네.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말씀 들으셨다고 했는데 또 뭐 네. 특별한 치료를 받아보셨는지요? 아, 예, 약물 한번 받아봤어요. 네네. 약물로 하는 거 받아보고 또 약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또 안 아플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안 먹고 네네. 또 많이 아플 때만 먹고 그러고 있어요. 많이 아플 때만 드시고. 네, 네, 네.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게 먹는 약 말고 이제 주사 치료도 같이 받으셨어요? 예, 예. 네. 주사 치료 받고 나서는 어떻게 좀 증상이 맞고 나서 한두 달은 좀 좋으셨는지요? 예, 예. 아, 한두 달은 그때는 괜찮으셨어요? 네, 한 3개월 정도는 괜찮아요. 아, 3개월 정도 괜찮으셨어요? 예, 네. 지금 또 슬슬 또 아프기 시작해요. 네. 4개월 됐거든요. 네, 4개월 되셨는데 예, 예, 예. 주사 치료 맞고 3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되셨으면 꽤 이제 반응이 좋으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 아, 네, 그러세요. 네, 주사가 이제 저희가 보통 아주 너무 자주 맞는 거는 권장해 드리지 않지만 예. 보통 한 2달 정도 간격을 두고 맞는 거는 크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네. 6개월 있다가 맞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한 이제 번 더 맞으려고 갔었는데 네, 네. 그 과장님께서 그러셔서 그냥 왔어요. 양만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도 지금 어쨌든 치료를 받고 이제 반응이 없으시면 문제일 텐데 약 먹고 주사 치료 받으시면 이제 꽤 잘 지내시기 때문에 지금 네. 받으셨던 대로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아, 네. 계속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주사 치료는 뭐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판단으로는 조금 간격을 더 늘렸으면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예. 증상 재발이 있으시면 조금 더 앞당겨 맞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원장님 이 경우에는 네네. 지금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네네. 일식 맞으셨던 거 아무래도 맞죠? 이제 네. 흔히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 있을 때 먼저 시도해보는 주사로는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흔한데요. 아마도 이제 그걸 맞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네네. 반응만 좋으시다면 그렇게 너무 잦은 간격이 아닌 한 2-3달 간격으로 맞으시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대체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뭐 당뇨라든가 다른 내분비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요. 네. 다른 질환이 없으신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주사를 맞다가 좀 증식 주사나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원장님 가능한가요? 이 효과가 별로 그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에 반응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이제 치료의 목표를 조금 바꿔서 아까 이제 증식 주사 치료는 인대나 힘줄을 보다 강화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신경 차단술은 주로 신경 주변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효과가 별로 없으시다 그러면 치료가 조금 더 인대나 힘줄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고 증식 주사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만으 73일. 73세. 아버님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고 상담 나눠보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고생 네. 많으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예, 제가 2000년도에 네.
저기 집에 화재가 나갖고 낙상을 했었어요. 네네. 아이고. 그런데 저 4번, 5번 척추가 골절이 돼갖고 네네. 오른쪽 방광뼈를 튀어다가 이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20년이 되니까 3년 전에 스크류가 8개가 막혀 있는데 네네. 그 4번, 5번 오른쪽 게 하나가 부러졌어요. 네네. 그래갖고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런지 걷지를 못하겠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그 부러지기 전에는 산행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네네. 배에 힘이 없어갖고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고 아이고. 네. 허리가 아파서 못 걷거든요. 네네, 아버님. 그래서 원장님한테 네네. 이거를 그 전에 부러지고 나서 딴 동네 적은 병원에 다녔더니 그냥 약 먹고 다 굳히면 어떻겠냐 이러더라고요. 네네. 이 쇠를 빼게 되면은 구멍이 커져갖고 네네.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약으로 해서 굳기는 굳었는데 첫째 운동을 못하고 걷질 못하고 네네. 배에 힘이 없으니까 네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좀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아버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그 척추뼈 이제 나사못이 부러졌을 때 우리가 이제 척추뼈가 이전에 골절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네. 골절이 이제 완전히 아물어서 위아래 척추뼈가 단단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나사못이 이제 역할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러졌다 하더라도 그냥 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나사못이 잘 유지가 돼 있는 동안에는 활동도 잘 하셨던 아버님이신데 부러지고 난 이후에 활동을 못 하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나사못이 이제 척추 뼈를 이제 튼튼하게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 예. 혹시 네네. 그런데 이 저기 나사못이 부러질 때 네네. 척추에 금이 갔었어요. 아이 그러셨어요. 예. 4번, 5번이. 4, 5번이 다시 또 부러졌다고 말씀을 드리셨어요. 예. 그러시면은 이 척추뼈가 완전히 아무는 것으로 부족하게 이제 기존에 골절된 것 때문에 척추에 좀 변형이 있거나 이래서 나사못으로 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CT나 MRI 같이 이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만약에 이제 골절과 관련해서 신경이 눌리는 부분이 있다거나 골절 때문에 척추뼈가 이제 골절된 부분은 아물었지만은 전반적인 척추뼈의 안정성, 튼튼해진 게 이제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사실 나사못을 이제 다시 뺐다가 다시 고정하는 수술이 이제 작은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님이 워낙에 잘 움직이셨던 거를 고려를 한다면 조금 큰 수술이지만 재수술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을 제가 안타깝지만 볼 수가 없어서 더 정확하게 상담은 못 드리는데요. 어쨌든 다른 척추 전문가 선생님 말씀을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검사랑 상담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수술해서 빨리 걸으셔야 되니까는요. 네. 그런데 원장님 이거를 네. 지금 현재 8개가 막혀 있는데 네네. 이거를 다 빼놓는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다 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러진 부분만 이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상황을 봐서 우리가 이제 이제 나사못이 8개가 작지 않은 숫자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나사못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재수술을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버님. 네. 워낙 처음에 큰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재수술에 대한 두려움, 네네.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실 네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예, 조금 재수술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네. 원장님? 네, 그렇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나이가 많다고요. 거기 나이 보냈잖아요. 예, 지금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머니 직접 한번 통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허리가 펴지질 않아요. 네, 허리가 네네. 허리를 피질 못해서 네네. 지팡이 짚고 다닌다고요. 네. 지금 한 3년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울리지? 좀 굉장히 불편한데 네. 네. 어, 어머니 전화가 울려서 네네. 좀 불편해요. 예, 어머니 지금 생방송 중에 연결된 거라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참고 한번 자세하게 말씀 좀 아니, 해주세요. 그쪽 전화는 오는데 내가 말을 하면 울려. 어머니 네네. 많이 불편하세요? 그렇죠. 내가 예. 지금 나이도 많고 뭐 청력도 안 좋고 그런데 네. 그럼 어머니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연결을 저희가 해볼까요? 아니요. 조금 나아졌나? 나아지셨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 더 무슨 자세하게. 예. 잡음이 쩍쩍쩍 뭐가 나기는 나는 네. 것 같아요. 3년 동안 지금 허리를 못 펴신다고요? 허리를 쭉 못 허리를- 펴시고. 허리가 이렇게 앉았다가 집에서 이제 내가 의자 생활만 하거든요. 네네. 무릎 수술도 했어요. 네네, 어머니. 무릎 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방바닥에 털썩 앉는지 그렇게 못하고 의자 생활을 하고 침대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았다가 한참 앉았다가 일어서려면은 네. 이렇게 허리가 펴져야지 걸어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허리가 잘 펴지질 않고 네네. 자꾸 앞으로 굽으면서 힘이 없고 네네. 그래서 집에서도 거실에서도 워커를 짚고 다녀요. 네네, 아유, 어머니. 예. 그거를 지금 상담하는 거예요? 네네, 예. 상담. 어머니, 원장님. 허리를 이제 펴시려고 하시면 펴실 수는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펴려고 해도 이제 굽어서 펴지지가 않으시나요? 근데 여기는 내가 옥상에 있어요, 우리 집에. 네네.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 여기는 좀 그러니까 거기는 기댈 때도 있고 이렇게 걷는 거리도 좀 길잖아요, 거실보다는. 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 매일 걷는데 처음에는 이제 허리를 돌리고 허리 돌리기도 하고 허리를 펴고 그러면 이제 허리를 쭉 펴고 하면은 쭉 펴면 오히려 아프질 않아요. 네, 어머니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굽으신 건 아니고 펴시려면은 펴실 수는 있으신 거네요, 어머니. 예, 완전히 옥상에 가서는 완전히 펴고 지팡이 앉고 이렇게 네. 운동식으로 걷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머니. 어머니 혹시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 거. 허리 사진을 MRI나 CT 같은 이제 허리 사진을 한번 찍어 보셨는지요? 내가 이게 이제 전화가 좀 길어도 괜찮아요? 예,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초창기에 내가 한 40대 초반이었던가 봐요. 아이고야. 예. 그때 허리를 다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연탄불을 피고 살았잖아요. 그래요. 예. 연탄불을 피고 사는데 그 물솥을 지금같이 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솥을 큰 거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데워서 밤새도록 물을 데워서 더 온수를 쓰고 그 물을 내려놓고 밥을 거기다가 연탄불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네. 예, 어머니. 그래서 사실은 그 좌식 생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몇십 년째 허리를 만성적으로 통증을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가장 그랬는데 또 좀 중간엔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가 이렇게 많이 어머. 심해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예. 그 사진 3년 찍어 보니까 전에, 아니 3년 전에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좀 자세 불량이라고 그럴까? 그 베개가 딱딱한 베개가 있었어요. 네네. 무슨 나무 있잖아. 무슨 나무야? 그 네네네. 편백나무. 편백나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베개도. 네네, 어머니. 그거를 이제 놓고 였거든요. 예. 그거 조금 나아지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딱하지 않아 그 베개고. 그런데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그 베개를 자려고 머리맡에다 놓고 침대에서 그거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네. 한두 시간.
그랬는데 허리가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리가 아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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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허리가 삐뚤하게 한두 시간인가 한 3시간은 안 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뼈가 척추뼈가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네네. 어머니 그러면 검사는 정밀적으로 받아보지 않으신 거죠? 아니요, 했어요.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 내가 이제 저기 정형외과에 대학병원에서 많이 치료를 했잖아요. 네네. 허리도 처음에 다쳤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3년 전에 어머니 허리 많이 아파지시고 난 이후에 아니요. 대학병원에서 네, 그러세요. 사진 찍고 치료를 많이 받으셨다고요? 그랬는데 네네.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소염 진통제만 주잖아요, 약을. 네네. 아니면은 찜질해라. 네. 저물 네. 찜질.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수술해라. 네.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 아, 예,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수술하기는 싫어.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자꾸 먹으니까 위장병까지 왔어요. 내가 예. 정형외과 다니다가. 예, 어머니 그래서 다양한 치료들 저희가 지금 바로 그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원장님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이렇게 자세 불량이나 또 옛날 생활 방식에 따라서 만성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이제 좀 움직이시다가 굽는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적으로 협착증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증상이 같이 나오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잘못된 자세로 지내셨을 때 우리가 이제 허리, 커브 같은 것들이 이제 망가지면서 이제 몸의 균형 같은 게 좀 척추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네. 이제 덜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증식 치료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협착증이 유독 심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부담이 적은 뭐 큰 수술이 아닌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예. 협착증이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해소를 해주신다면 예. 그건 좀 굽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네, 뭐 치료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또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서요. 다른 뭐 척추 전문가 선생님 진료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예. 어머니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존적인 치료, 이 약을 좀 많이 드셨더니 속이 쓰리고 더 이상 약은 좀 먹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수술은 두려우니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저희 증식 치료 그리고 증식 주사 치료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좀 기억하셨다가 척추 전문 병원 가실 때 한번 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전화 상담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치료법 말씀드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관절경이나 이제 복강경처럼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치료 부위에 이제 1cm 정도 이제 작은 구멍 2개를 뚫어서요. 한쪽으로는 이제 40배 가량 확대되는 이제 내시경을 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도구를 넣어서 이제 척추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 이제 최소 네. 침습 척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최소 침습. 그렇다면 기존의 방법들에 대해 뭐 다양한 장점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예.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근육을 비롯한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이제 시술 부위 통증이 적고 따라서 이제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단순히 이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병변, 이제 우리가 신경을 눌러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디스크나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또한 아까 40배 확대되는 내시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고배율로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의 정밀도가 높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예.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그렇다면 조금 연령이 조금 높은 분들도 고령이신 분들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치료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87세 아버님이시고요. 20년째 허리 통증과 이제 양측 다리가 무겁고 저리다라고 이제 증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이제 왼쪽 사진이 이제 허리를 척추를 옆에서 보고 있는 사진인데 이제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척추 여러 부위가 나쁘긴 하시지만 네. 허리뼈 3번, 4번 그리고 4번, 5번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짤록하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그러네요.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중간과 이제 우측 사진을 보시면 원래 이제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신경이 이제 저렇게 노랗게 표시의 부분이 신경이 이제 좁아져 있는 걸 좁아요. 보여드리고 예. 있는 건데요. 이제 세모 모양이랑 이제 저기 Y자 모양으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조직들을 제거를 했고요. 시술 후 사진에서 보시면 예, 다음 화면 주시죠. 네, 시술 전 저렇게 이제 세모나게 눌려져 있던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예, 밑에 이제 4번, 5번 수술한 부위도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Y자로 이제 심하게 우와. 눌려있던 신경이 이게 동그랗게 잘 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좋아진 것뿐만 아니고 이제 증상 자체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잘 걷고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예. 아니, 87세시고요. 20년 동안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아, 이거 좀 낫기 힘들지 않을까 싶으셨을 텐데 다행히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자, 고령 치료 사례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네, 84세 아버님이시고요. 우측 엉치랑 다리 통증이 있어서 이제 MRI를 찍어 보셨습니다.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저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노란색 이제 초승달 모양 이제 신경이 이렇게 짤록하게 눌려 있는 모양인데요. 네네. 위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정상적인 신경이 나오고 있는 구멍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신경 구멍이 이렇게 짤록하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고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이제 펴줬고요. 우측의 시술 후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좁아졌던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번에는 여성분의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네, 70세 어머님이시고요. 20년 전에 이제 허리 수술을 받으신 병력이 있으신데 이제 허리랑 양측 엉치 통증이 있어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시게 됐습니다. 왼쪽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20년 전에 나사못을 박아놓은 모습이 이제 저렇게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척추 마디를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위나 아래쪽으로 이제 인접한 척추 마디가 이제 통상적인 것보다 좀 더 빨리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측 MRI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이전에 수술했던 4번, 5번 마디보다 하나 위에 3, 4번 마디 쪽에 이제 협착증이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저렇게 협착증이 발생한 3, 4번 부위 이제 신경을 풀어줬고요. 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시술 전에 저렇게 눌려 있던 이제 신경이 시술 후에 이제 이게 넓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증뿐만 아니라 협착증에도 역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치료 사례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이거 확인이 되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74세 어머님이시고요. 이제 수년 전부터 허리랑 다리 통증, 그리고 조금만 걸으면 이제 허리가 굽어지는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제 4번, 5번 디스크가 이제 까만 부분이 이렇게 돌출된 걸 화살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측은 이제 신경이 돌출된 디스크로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이제 보실 네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이제 신경이 눌려준 것을 이제 풀어주게 됐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모 모양으로 눌려져 있던 신경이 이게 좀 동그랗게 이제 잘 네. 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생방송 중 많은 분들께서 건강 고민 상담 보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빨리 좀 해결에 도움드려야 될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후 3시 3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7세요. 67세.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권지용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설명하고 상담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네. 허리가 어떻게 할 때 아프신가요, 주로? 허리가 안 아팠는데 네네. 넘어져 갖고 골절돼 갖고 아프거든요. 아, 넘어져서 골절된 게 언제 골절되셨나요, 어머님? 작년에 작년에. 아. 네. 그때 넘어져서 골절된 이후로 허리가 계속 불편하세요? 예. 네. 혹시 몇 번 뼈가 부러졌다는 말씀 들으셨는지요? 몇 번을 했다 하던데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4번인가? 4번인가? 네. 그러면은 허리뼈 골절이 되고 나서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신 건가요, 어머니? 예. 다리는 어느 쪽 다리가 불편하시죠? 왼쪽이요. 왼쪽이 왼쪽 네. 어떻게 허벅지 뒤나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저릿저릿하신가요? 아니 허벅지보다도 네네. 그냥 무릎 있는 쪽으로 네네. 아파가지고 네. 되게 좀 두 군데 다 아프니까 불편하고 그런 거기도 아휴, 불편고 예. 네네. 예, 아무데나 한 군데만 허리가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그러면 네. 될 텐데 두 군데 아프니까 힘이 없어갖고 걸음을 잘 못 걸고 그러시죠. 네. 예.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어머니? 뭐 비틀비틀 하시나요? 예, 예. 아이, 그러세요. 예, 혹시 비틀비틀을 네네. 하면 안 되죠. 넘어져서 네. 그냥 천천히 걸으는 거지 뭐. 천천히. 네. 예. 어머니 혹시 골절이 1년 전에 있으셨을 때 사진 찍으신 거 말고 이후에 이제 몇 달 전이요 최근에 사진 찍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세요? 예. 네. 어머니 이제 골절 이후에 이제 증상이 생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척추뼈 골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척추뼈는 팔다리뼈처럼 이렇게 길다란 모양의 이제 막대기 모양 뼈가 아니고 이제 벽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골절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 높이가 좀 주저앉는 형태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절이 일어나면서 이제 뼈가 일부 뒤로 이제 튀어나오거나 해서 흔히 보는 퇴행성 협착증과 달리 이제 뼈 자체로 이제 신경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척추뼈가 이제 이 주저앉은 게 점점 더 심해져서 이 협착이 더 심해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이 골절이 1년 정도면은 막 골절이 아물기에도 이제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골절 그 자체로 통증이 있다기보다는 골절로 생긴 척추에 뭔가 변형, 통증을 일으킬 만한 변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예. 계속 증상이 낫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어떤 골절과 관련돼서 척추에 어떤 변형이 있는지 혹시 신경이 이제 골절과 관련해서 눌리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골절 치료는 좀 잘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술 후에도 약해진 또 수술로 인해 약해진 부분들이 많잖아요, 원장님. 네네. 그 손상된 것들로 인해서 또 통증이 새로 발생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검사가 우선 네. 되어야겠죠, 원장님. 네네. 그렇겠습니다.
자,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변 또 다니시던 병원도 좋고요. 혹은 척추 전문 병원 꼭 다시 한번 찾으셔서 정밀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세. 74세. 아유, 목소리는 너무 꽃같이 네. 옥구수생간에 흘러가시는데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가요, 21년도 초에 협착증 수술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후로 뭐 그냥 병원에도 좀 다녔고 네. 그러는데 그 왼쪽 허리를 수술 받았거든요. 네네, 어머니. 근데 그 왼쪽 다리 있잖아요. 네네. 다리 내려가는 그 무릎 네. 그 안쪽으로 계속 아프고 저리고 네. 시리고 음, 그냥 어쩔 적에는 뭐 힘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 수술을 받으셨을 때 당시 증상이 네. 이제 허리가 아프고 이제 좌측 다리가 이제 저리고 하셨던 게 이제 수술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수술하고 새로 생기신 증상은 아니시고요. 네, 원래 다리도 아프고 네네. 이 가구에 부딪혔거든요. 처음에는 허리. 네네. 그래가지고 허리 수술을 받았더니 다리까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어. 수술한 직후에는 좀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시던가요, 어머니? 아니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러셨어요. 예. 어, 회전이 없으신 거네요. 네. 혹시 네. 무슨 수술인지는 기억을 하시겠어요? 협착증 저기 수술. 뭐야, 수술 아니고 시술요. 시술. 네. 네. 어떤 시술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어머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4번, 5번이 네네. 그게 안 좋다고 그러긴 하는데 네. 그냥 그러면은 어머니 최근에는 이제 사진을 다시 찍어 본다거나 뭐 다른 시술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냥 병명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를 다른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는데 그냥 차도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협착증에 대한 시술을 한번 2년 전에 받으셨는데 이제 크게 효과가 없으셨던 경우신데요, 어머니. 네, 시술까지 받았죠. 네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 때 하는 시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주사 시술부터 이제 주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머니. 이제 주사를 놓는 부위도 방식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한 번 시술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으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위라든가 우리 협착증이 아마 여러 군데 있으면 한 번에 여러 군데 시술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위를 좀 달리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주사를 놓는 방식을 달리해서 놓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머니.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주사 시술로도 이제 반응이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이제 조직을 제거를 해서 신경이 눌리는 걸 풀어주는 걸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네. 좋았네. 네, 그래서 좀 지금 뭐 시술 받아서 이제 효과가 별로 없어서 좀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요, 어머니. 네.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또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의사를 찾아가는 게 이제 권장해드릴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치료를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또 혹시라도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또 선생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처 이제 척추 전문 선생님 의견을 새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또 어떨까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으시거든요. 지금 선생님, 권 선생님 있죠? 네네. 지금 얼굴을 봐가지고 제가 믿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가 위치가 어디세요? 아, 네. 예, 어머님. 일단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좀 다양하게 네. 예, 진단도 받고 치료법도 좀 바꿔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74세입니다. 네, 74세 어머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제가 얼마 전에 허리 5분 6분을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네. 다리가 이렇게 펴려면 일어서려면 네네. 좀 저리고 이래가지고 불편해서 갔는데 네. 5분 6분이 허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수술한 뒤에도 더 이게 심해가지고 네. 다리가 더 저리고 아프고 네. 엉덩이 쪽에서부터 네. 이게 어. 아주 찌릿하게 온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어요. 네. 어머니 혹시 수술 받으신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셨는지요? 한 달 안 됐죠. 아직 한 달이 안 되셨어요. 네. 혹시 수술은 어떤 수술 받으셨는지는 기억을 하시겠는지요? 5번, 6번 그냥 수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5번, 6번 예. 5번, 6번 칼로 째서 뭐 이렇게 이제 디스크를 제거한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예, 어머니? 예, 예. 아, 디스크 예. 제거술을 받으셨어요? 예, 네. 수술하고 나서 많이 나와가지고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제거 눌려가지고 네. 어머니 사실 이제 수술하고 이제 즉각적인 증상 호전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예, 경우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 그런 예.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수술했을 때 이제 큰 디스크 조각을 꺼내기 위해서는 이제 신경을 좀 땡기거나 이렇게 밀거나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수술하면서 이제 신경에 그렇게 자극을 좀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경이 조금 더 붓거나 그러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바로 안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 부위에 이제 피가 좀 고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이제 고였던 피 때문에 이제 신경이 자극받아서 또 증상이 조금 악화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피나 아니면 수술 중에 이제 신경을 좀 이렇게 다루면서 자극이 받았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 증상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아직 채 한 달 정도면은 조금 더 경과를 보셔도 되겠고요. 이제 예. 혹시라도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이제 흔하게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다시 남아있는 디스크가 안쪽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경우도 드물게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경과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증상 추이를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원장님 얘기하시는데 네네. 정식 치료 그게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갖고 네네. 저도 그게 해당이 돼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요. 네. 어머니 이제 증식 치료도 이제 허리 아프실 때 좋은 치료긴 한데요. 이제 증식 예. 치료의 이제 목표는 이제 예. 디스크가 있는 환자들보다는 이제 다리 저린 거. 네네. 허리 관절에 있는 우리 이제 인대나 힘줄이 약해졌을 때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예, 예. 어머님처럼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자극받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당장에는 효과를 좀 보기는 어려우시고요. 특히나 증식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인대나 힘줄이 튼튼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기에는 조금 그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히나 이제 어머니는 이제 디스크 때문에 이제 생겼던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특히나 수술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증식 치료는 향후에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지금 수술 직후 상태에서는 저희가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충 가나요? 이렇게 대충. 이 통증이. 통증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술 직후 한 달이면 아직 채 안 되셨거든요. 예, 예. 근데 한 달 동안에 조금 어떻게 차도가 조금 나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세요, 어머니? 그대로고 그대로신 어떤 것 때는 같아요. 좀 좋아졌던 것 같다가도 왔다 또 갔다 좀 어떻게 하세요.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딱 언제까지 완전히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통 한두 달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계속 아프시면은 이제 MRI를 재촬영해서 혹시라도 예. 짧은 시간이지만은 디스크가 새로 튀어나오지 않았나.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마 검사를 아마 해보실 겁니다. 네. 나올 때 다 검사를 했는데 네. 괜찮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예. 어머니 수술을 받았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도 직접 전화 주셨는데요. 원장님 보니까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도 효과가 좋고 네. 그리고 또 수술을 이전에 받았던 경험이 있더라도 역시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맞습니다. 가지시거든요. 네네. 한 번만 더 특징이나 또 간격, 네네. 증식 주사 치료 간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을 이제 튼튼하게 강화시켜 주는 주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으로 해서 뭔가 갑자기 순식간에 인대나 힘줄이 튼튼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4주 간격으로 이제 인대나 힘줄이 이제 강화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두는 간격을 두고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이제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 치료 특히나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는 경우는 인대나 힘줄의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척추에 이제 불안정성이 좀 있는 경우인데요. 네. 디스크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해서 아프신 경우도 있지만 이제 디스크가 나쁘신 경우에는 이제 척추 관절에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성 통증은 치료가 됐지만 관절 통증이나 이런 인대나 힘줄 문제로 이제 통증이 남아 있으신 경우에는 증식 주사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척추 질환 또 최근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척추 건강을 지키는 도움 말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방송 시간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세워서 이제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평소 자세. 드렸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평상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이렇게 목과 허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젖히시고 한 5초 정도 이제 버티시다가 다시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숙일 때 허리를 굽히지 마시고 이렇게 바른 자세까지만 꼿꼿하게 네. 편 채로. 네, 예. 뒤로 이제 젖혔다가 꼿꼿이 편 상태로 이제 돌아오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만약에 목과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셨는데 통증이 오신다. 그러면 과도하게 무리해서 허리랑 목을 젖히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이제 젖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척추 질환 또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움직이면 아프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면 누워서 또 실내에만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몸의 다른 부위까지 오히려 없던 질환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지 마시고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통증이 지속된다 싶으면 지금 바로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고 적극적인 치료 방법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역시 여러분들의 건강 챙겨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